세금 계산서 발급을 누락을 하면 공급 받는 자의 매입이 누락이 되잖아요. 근데 매출은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자기는 매입 영수증이 있었으면 세금이 줄어야 되는데 법인세, 소득세 계산할 때 영수증이 없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가공경비를 계산하고 싶어요. 세금 계산 산정 누락한 게 공급자의 탈세를 조금씩 확장을 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공급받는 자한테까지도 자꾸 가공경비를 가짜 경비를 가라 경비? 가공경비를 자꾸 뭔가 손익계산서에 있지도 않은 경비 계산을 하고 싶은 그런 유인을 만드니까 어떤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풍토를 저해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관련 잘못은 진짜 조세 범위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다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미흡. 그러니까 겸손하게. 크로스체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공급자 매출 누락이 되면 법인세, 소득세도 누락이 되는데 이게 2장 세트라는 기능으로 인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좀 장황하게 하지 않도록 문장을 하나를 자기가 고민을 한 다음에 저는 설명해드리면 여러분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들었고 이게 문장 끊으면서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지필평가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게 이미 돼 있다는 전제하에 얘가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사례가 있었고 이걸 해드리면 걔를 전제로 모범 답안을 본인 걸 만들어서 갖고 오세요. 문장 한두 개짜리로. 그러면 발표하면서 서로 간에 저렇게 얘기하면 좋구나. 그리고 본인이 발표하면서 얼굴 한번 화끈 한번 하면서 내가 좀 약간 머릿속에 단어는 정리가 돼 있는데 중언부언 하는구나. 더 요약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면접 연습하고 이론 연습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좀 많긴 한데요. 어찌됐건 그렇고요. 자, 2번째 연습 한번 해볼까요? 사실 3번째 질문이 메인이긴 한데 다 보이지 말아야지. 자, 과세전적부심사 들어보셨죠? 자, 어떤 제도인지 한번 설명. 미안해. 그래, 3번 과세전적부심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무조사 받고 나서 과세 예고 통지 받았을 때 그 사전적 구제제도로 이게 맞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나중에 먼저 태도로 연습하시면 되고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용어들이 떠오르세요? 과세전 적부심사. 난 이런 거 말고 좀 재미있는 거, 상속세, 증여세 차이 좀 해보세요. 이런 거를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작년 기출이나 뭐 이게 실제 기출이 상속세, 증여세는 좀 옛날 기출이고 제일 재밌는 질문 부가가치세를 4글자로 말해보세요. 이거 실제 기출 문제거든요. 그거 이따가 물어볼 거야. 4글자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셔. 자, 과세전 적부심사가 뭐죠? 국세기본법의 규정입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사전적 권리 구제, 사후적 권리 구제 2가지가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권리 구제로서 과세전 적분 불복까지 하시면 괜히 중언부언이에요. 여기서 납세자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딱 하면 후속 질문이 뭐가 나올지 또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말 잘못하면 괜히 또 이제 막 타고 들어가서 모르는 것까지 나가니까 권리 구제인데 나 알고 있는데 여기 집중할게. 그래서 과세전 적부 심사는 사전적 권리 구제 제도이고 아까 용어가 나왔는데 좀 섞이긴 했어요. 이거 연습하시면 되는데 뭐였죠? 어디 갔어?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왔고 조만간 과세하겠다. 아직 고지서가 나가지 않은 상태. 또 과세 예고 통지는 사실 조금 다른 거죠. 감사원의 업무 감사로 인해 가지고 개별 세무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한꺼번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가면 너네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 쫙 조사해 갖고 틀린 거 다 고쳐라. 이런 식으로 업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 예고 통지가 나오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왔고요. 사전적 권리구제.
그러니까 입에서 이게 나오면 조금 정답에 가까운 거. 또 뭐?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과세예고 통지. 제가 면접관이면 국세청 직원이면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거기 하나 더 하자면 절차. 30일 이내 어디 갔어?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청구를 받은 관청은 굳이 뭐 세무사 지방국세청 안 해도 돼요. 청구를 받은 관청은 역시 며칠? 30일 이내에 결정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근데 답변은 거의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아까 세금계산서 관련된 질문을 제일 처음 드린 게 세금계산서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걔를 한마디로 하려면 내가 요약을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요약해서 딱 간결명료하게 딱 내가 하고 면접장에서 나오면서 그거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모범 답안을 누가 만들어준 걸로 하면 안 돼요. 본인이 고민해보고 나는 이거를 꼭 짚어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문장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계속 사실은 입으로 외우는 거예요. 입으로 외우는 거예요. 하시고요. 두 번째 여기 사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이렇게 답변 혹시 일단으로 칠게요. 자, 우리 몰라, 태진 씨가 이거 했어요. 자, 그러면 면접관이에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그럼 권리구제 방법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후적 권리구제는 뭐예요? 사후적은 이제 불복이 있습니다. 네, 불복 절차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보세요. 불복 절차가 이제 이의 신청하고 심사 청구랑 심판 청구로 나뉘는데 이의 신청은 30일이랑 60일인데 나머진 90일이고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 말아요. 훈련 좀 해. 네. 훈련 좀 나중에 다시 더 하기로 하고. 네. 이게요, 여러분, 답변을 만드실 때도 잘 만들어야 되는 게 확장 질문을 자꾸 이제 끌어오는 답변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건 적어주면 좋죠. 그러면 혹시 본인이 이제 예상을 하셔야 돼요. 후속 질문을 2번, 3번 해요. 그리고요, 질문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되게 이 친구가 마음에 들면 그거는 성향이에요. 약간 우리 이종환 선생님하고 저랑 말하는 스타일 다르시죠? 필기 스타일도 달라요. 자, 근데 어찌됐건 서로 간에 근데 국세청 안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우리 딸과 아들이 어쩜 이렇게 다르요. 딸은 뭐든 다 정리해. 글씨도 이쁘고. 그냥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네가 뭐 그렇게 글씨라도 잘 쓰면 어디 가서 뭐라도 하겠구나. 한데 아들은 오늘 아침에도 텀블러 챙겨주느라 가방을 딱 열었더니 휴지 하나 딱 들어있더라고. 진짜로. 이거는 뒷담화는 아니고 그래서 혹시 애 아버지한테 혹시 네 중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방에는 연습장 한 건가 볼펜 하나. 이게 나는 아니구나. 내 핏줄은 아니구나. 그러긴 했는데 둘 다 일단 저의 핏줄이 저희 집게 존속은 맞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어요. 근데 또 사실 나름대로 둘 다 잘 살아요. 학교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니야. 그냥 그 조직 사회 일원으로 잘 살아요. 국세청 가도 별별 사람이 다 있죠. 면접관을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거에 포인트를 두고 자꾸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지 몰라. 실제로 저희도 세무조사를 나왔는데 법인세 세무조사를 나와갖고요. 이분이 증여세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본인 파트 아니거든. 근데 법인세 하다 보면 주식 같은 게 나오잖아요. 걔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한 10년 전에 결국 증여세 과세가 됐어요. 거기 대주주가.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원래 확장시키면 안 되지만 찾아서 뭔가 명확한 탈세가 나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무조사 범위가 황당하게 그분 때문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운이 이렇게 뽑기가 잘못됐냐 막 했었는데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게 본인 혼자서만 모범답안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죠.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조 안에서 이제 그걸 이제 문장을 세금회사든 과세전 덕분심사든 본인이 하나를 갖고 오면 그걸 가지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례 핵심이 되는 연습 사례니까 다 할 수는 없으니 이제 포인트 몇 가지만 뽑아서 이제 할 건데요. 조 안에서 이제 갖고 온 모범 답안을 서로 발표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조금 시간 배분이 된다 그러면 우리 현직 공무원들 와서 여기 앞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일단 쫄아요. 여러분은. 근데 앞에 와가지고 서가지고 발표를 앉아서 발표시킬 때도 있고 서갖고 발표시킬 때도 있는데 그렇게 발표를 시키면 이제 그분들한테 후속 질문 하라고 그러거든요. 해달라고. 제가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해달라고 하면 뭐 생각도 못한 질문도 가끔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권리구제 해야 돼요. 뭐 그런 거 왜 질문하냐 하는데 그랬을 때 얼마나 이 친구가 당황하는지. 아, 네, 납세자의 권리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막, 아, 이게 뭐, 조세 법률주의가 어떻고 갑자기 막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태도, 저는 이론만 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론만이 아니고, 이론만 해드리는 거에 플러스 얘를 요약하고 훈련했을 때 나오면 안 되는 용어들. 이런 것들을 좀 쳐내면서 좀 제대로 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결국은 본인들이 노력하시는 걸 저는 약간 그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세법 자료는 드릴 거고. 자, 상황형 질문이 제일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좀 너무 길으니까 이거 원래 그 면접관들이 들고 가시거든요. 이걸 읽어요. 거의 그대로 정확한 내용인데 귀하는 앉아 계신 상태에서 A세무서 종합소득세 담당 주무관입니다. 아, 저는 좀 힘드니까 끊자. 자, 종합소득세는 신고 오류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고납부 세목이잖아요. 본인 작성이 원칙이죠. 자, 따라서 납세자들이 직접 연락을 통해 문의하면 담당 직원이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부터가 질문이죠.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중 일부는 복잡한 과정과 긴 작성 시간에 불만을 토로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대리 작성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마지막 날. 언제죠?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때는 그럴 일은 없어요. 성실신고확인서는 다 세무대리인들이 하니까.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5월 30일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신고를 포기하는 납세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때 귀하는 어떻게, 지금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머릿속에 생각 좀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두 가지 지금 한꺼번에 하기는 힘드니까 첫 번째 질문.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중 일부가 복잡한 과정과 긴 작성 시간, 뭔가 안 길다. 대리 작성을 요구합니다. 대리 작성이 뭔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과세표준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근데 저희 그 작년에 샘플 연습시켜드린 샘플이 딱 나와가지고 잘 됐다 했거든요. 근데 답변 잘했냐고 했더니 뭐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모범답안만큼은 안 됐더라고. 뭐 모범답안만큼은 안 돼도 상관없어요. 다 붙었으니까. 그런데 자, 어찌됐건 대리 작성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저 미안해. 계속 시켜서. 네. 자, 어떻게, 자,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은 본인이 자진 신고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 된다는 의사를 표현을 하고, 그리고 세무직 공무원 재량이 있긴 하지만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처리를 하기 전에 저희 그 선임 공무원분들에게 의견을 여쭙고 나서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잘하셨어요. 혹시 또 다른 답변 한 번만 해주실 분? 아, 진짜 부탁이야. 오늘 야간에 설명회를 할까 오후에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간에 우리 그 동작생소 있는 분들 오셔서 이렇게 면접관 내가 할 테니까 샘플로 해.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술 사줄게. 했더니 해보지 뭐 오랜만에 이랬는데 오후로 시간이 바뀌어버려서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네, 연습을 하시는 건데, 자, 마음속으로 연습을 내가 무슨 답변을 해야 되지? 일단 첫 번째, 대리 작성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안 됩니다. 세무사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이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이 그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본인 좀 알고 계시죠? 여기서 살짝 조금 잠깐 막 약간 헤맸지? 약간 이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다 저희 스터디하고 갔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그 생각보다 수월하게 답변은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면접 후기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런 부분은 연습하시면 되는 건데 처리 전 뭐 선임 공무원 의견 청취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추가 의견 없으세요? 좀 괜찮은 방안? 괜찮은 방안. 세무사 민원실에서 자꾸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냥 돗대기 시작. 아 빨리 왜 안 해줘? 막 이러면서 거의 멱살 잡을 분위기예요. 진짜로 아니요 이런 거는 모르는 게 낫지. 그냥 그 혹시 민원실이 막 바쁘고 이럴 때는요 좀 약간 덩치 되게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게 하고 앉아 계세요. 되게 상냥하고 착해 보이게 하고 아니 그렇다고 불친절하게 대답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 재밌는 얘기들은 그냥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게 사실은 진짜 이게 정말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사안 중에 하나예요. 이게 특히 5월달에 소득세과 이런 분들 민원실이나 이런 데서 많이 힘들고 이러니까 이 대처들을 좀 상당히 못하시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오죽했으면 이게 면접 질문으로 나오냐 이랬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 만약에 대리 신고서를 작성해 주셨다가 문제가 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법 함부로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적어놓은 게 첫 번째 일단 그냥 여기다 할게요. 대리 신고서 작성 업무는 안 돼요. 안 되고요. 페이지가 밀렸나?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버전을 좀 그 전 걸 갖고 온 거거든요. 답안지 작성해놨는데. 자, 대리 신고는 안 되는 거고요. 자, 작년에 어땠냐면, 자, 대리 신고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도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질문. 그래도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저는 안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해드릴 거예요? 네. 화내시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혹시? 근데 그럴 때 보통 이제 그 우리 선배님들께 업무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께 좀 여쭤보고 조언을 구하겠습니다가 굉장히 좋은 답변 중에 하나고요. 어떻게든 좀 면피하고 도망가는. 근데 또 그래도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 잘났다고 막 그렇게 해결 보는 게 아니고. 또 괜찮은 의견 혹시 알 거 있어? 작년에 우리 그 면접 본 합격생 중에 하나가 우수 받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답변을 잘했어요. 그래서 야, 나보고 들어가서 하라고 해도 나도 이렇게 못하겠다 이러면서 되게 칭찬해줬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수업할 때 올 거예요. 지금 보건소 파견 근무 나가 있는데 그래서 세무사에서 보건소 파견 근무 나가 있거든요. 근데 뭐 해주셔야죠. 아무튼 고생한다 그랬는데 그분 답변이 어떤 거였냐면 그 사실 이분이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그 세무사 알바를 좀 해봤던 거예요. 그걸 일부러 찾아가서 막 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답변을 준비하기를 이미 이 친구가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국세청에서 책자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 아세요? 그런 책도 있고요. 또 사업자의 절세 포인트에 관한 책자들이 쉬운 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좀 도와주는 책자 중에 얘가 도매업, 음식업 이런 식으로 세 업종 3개로 나눠가지고요. 약간 좀 많은 업종, 영세 사업자들이 많은 업종. 부자 사업자는 괜찮아. 세무 대리인이 다 해줘. 근데 어찌됐건 조금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은 업종들의 뭐 소매업이라든가 그 업종의 그 신고서 샘플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책자를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미리 그 납세자들한테 마감날 몰릴 때는 진짜 답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미리 오시는 분들이 혹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세법에 관한 지식을 안내해드리되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국세청 책자 있잖아요. 그것들을 비치해놨다가 그 업종별로 조금씩 안내를 해드린다든가 또는 약간 그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이런 분들은요 사실 이미 홈택스 들어가시면 또 우편으로 본인들이 받은 내역 자체가 등기우편으로 이미 세액까지 계산된 내역이 와요. 그걸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홈택스에서도 걔가 조회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거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뒤적뒤적 해보셨으면 뭔지 알잖아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신고서를 스스로 쉽게 쓸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편으로 단순 경비율 대상자들은요, 아예 신고서 모양을 인쇄를 해서 그 사람, 그 무조건 등기편으로 가겠지.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내줘요. 그래서 특이하게 다른 게 없다면 사인만 해서 그걸 신고서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왜 와가지고 세무공무원한테서 그 사람들은 그게 신고서인지도 몰라요. 정말 영세한 사업자들은 그게 신고서인지도 몰라요. 단순 경비율 대상자에서 그냥 국세청에서 신고하라고 해서 세무서에 왔는데 하고 그 종이 딱지는 갖고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신고서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러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맞으시면 신고서 접수하시면 되고, 혹시 모르시면 조금 너무 어려우시면 그 세무대리는 함부로 연결해 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세무서 앞에 가시면 세무대리인들 계시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문의해 보셔도 돼요 정도 안내를 해드리는 책자 활용 방법이라든가 국세청에서 지금 굉장히 그 신고서 작성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들을 그 용어를 하나라도 알고 계시다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책자 같은 것들을 여기 이제 선배한테 우리 위에 상관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선임자에게 질문한다. 작년에 질문이요 4번까지 왔어요. 그래도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제가 학생한테 얘기 듣다가 짜증난다 진짜. 성직원들이냐 누구 인내심 하다가 낚이길 바라는 거죠. 끝까지 안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분께 안내를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제 착하게 뭐 해야지. 근데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뭐 답변을 막 문장으로 쓰고 이거는 없고요. 그거 하나, 이런 상황별 질문, 상황형 질문에서는 여러분 뭘 갖고 가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대리 신고는 하면 안 된다요. 여기서 만약에 대리 신고, 좀 너무 한 3번째쯤에 낚이는 거야. 그러면 좀 몰래 써드릴까요? 난리 나요. 우리 실무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우리 그 세무 공무원들 말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야, 이런 질문이 있으면 너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거든요. 일반 사기업. 써주는 건 별일인가 몰래 써주면 안 돼요. 뭐 이러거든요. 야, 너 공무원 시험 봤으면 너 떨어지는 거야.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안 되는 거를 체크를 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답변, 모범 답안 딱 하나 그 상황 있잖아요. 된다, 안 된다, OX.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거를 답안지를 만드셔야죠. 그러니까 너무 길게 만들면 중원부원해요. 그래서 암기카드 같은 거 하나에다가 예를 들어 세금 계산서다 그러면 저는 사실 지방세법 공부하라고 할 때도 맨날 암기카드 만들라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암기카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암기카드 제가 샘플을 만들고 왔는데 포스트잇 한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거 손에 잡히는 암기카드. 제가 그리고 혹시 지방세법처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딱 잡아서 하는 그 암기카드 사이즈 얘보다 조금 긴 거 있거든요. 거기 그거 한 50장짜리 하나 2권 정도면 충분히 나름대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세법에 관한 사항들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세법 전공에 관한 질문 공부를 저랑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거를 완성하시면 돼요. 다만 저는 제가 열심히 도안을 드리는데 제가 다 요리까지 해드리지는 못해. 전 재료만 드리는 거고, 본인이 말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모범 답안을 문장을 만들어줬다라고 해서 본인이 입에 착 달라붙지가 않거든요. 몇 번 말해보고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자기만의 모범 답안을 갖고 시험 이제 전 일주일 동안 막 주구장창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입에서 뭐라도 나오면 돼요. 제대로 된. 그럼 조금 그 전공 때 당황하는 게 좀 줄어들어요. 근데 사실 전공에서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모든 질문에 죄송합니다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잘난 척하고 괜히 이상한 그 얘기를 했다가 중원부원 옆으로 그래서 그게 뭔데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공격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면접에서 세법 제대로 대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격받을 여지를 아무래도 좀 집중포화를 받을 여지를 줄여야 돼요. 근데 그 여지가 전공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떤 경험 해봤는데 그거 공격해서 뭐예요? 세법에서 갑자기 이 친구가 뭔가 왠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 물건으로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랑 같이 연습하시기로 하고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예를 몇 개 정도로 줄여야 될지 지금 사실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준비된 기간 동안 커버하실 수 있는 분량만큼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조금 약간 많이 드리더라도 거기서 좀 본인이 줄이시되 일단 그 전공 질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되겠죠. 네, 가능성이 높은 거 그리고 최근의 상황에 맞는 거 이런 것들을 골라서 저는 이제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는 그 교과서에 있는 세법 개론 책에 있는 것과 같은 이론 요약 해드려봐. 물론 그거를 읽으셔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세법 그래도 다 잘 하시니까 그래서 좀 저는 마음 편하게 기본 용어는 다 있으시다는 전제하에 이론 요약 해드릴 거고요. 자, 면접 대비 자료를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의 언어를 만들기 위한 자료를 드리는 거지 얘가 정답이 아닌 거는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혹시 저희랑 세 분, 만약에 집이 너무 멀거나 뭐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뭐 다른 데 올인하셔야 돼가지고 이걸 따로 준비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걸 꼭 만들고 계셔야 돼요. 자, 하시고 전공 질문 주제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료가 뭐 이번 주에 뭐 10개에서 20개가 나간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아유, 10개, 20개를 어떻게 다 물어봐요. 제가 그냥 무작위로 추출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별로 일단 연습을 하시고 이제 그 중에 조에서 조금 돌아가면서 하니까 앞에 나오셔서 연습하시는 거 해보시고 하다 보면 와 내가 정리한 거랑 입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맨날 거울 보고 연습하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잘 안 되지. 오글거리고 뭐 짜증나고. 근데 한 번 딱 여기서 쫄아보면 거울 보고 하게 돼요. 그리고 웃으면서 여유 있게 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답변을 문장 한두 개로 요약하는 것들을 제가 조금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약한 자료를 이제 암기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백날 혼자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혜경 쌤께서 우리 이종환 쌤께서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조별로 이제 멘토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이 그 선배님들로 오셔야 돼요. 미안해 품앗이야. 저는 좀 약간 그게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오시는 선배님들은요. 미안하지만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꿋꿋하게 세법 회계를 지킨 분들이라 되게 자부심이 강한 분, 엄청 열정들이 있으세요. 정말 세무직을 맨날 오면 장난을 해요. 빨리 지금이라도 도망가세요 막 이러거든요. 장난으로. 그래서 자기는 왜 안 도망가? 그래서 와가지고 또 열심히 와가지고 항상 여러분 따로 개별적으로도 뭐 따로 연락하면서 케어해 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조별로도 하고 나와서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말하는 발표하는 연습하시고 나름대로 좀 거기서 이런 표현을 조금 줄이고 어떤 표현을 좀 더 강조하면 좋겠다라고 약간의 멘토링을 받으시고 수정하세요. 모범 답안을. 그래서 한 2, 3회 정도 하시면 한 2번에서 3번 정도 수정하시면 진짜 그게 완벽한 모범 답안이 어디 있어요. 그럼 법조문을 들이밀어야지. 그거 말고 본인 입에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거를 만들어 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암기 카드로 그냥 쭉쭉쭉쭉 거의 뭐 이론이다 생각하고 외우시면서 말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일단 아마 이 전공 질문보다는 Q&A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지만 저는 사실 작년까지는 이제 뭐 다른 수업이랑 너무 많이 겹치기도 했고 지방세 때문에 면접이랑 항상 그 일정이 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지방세 수업하고 이런 게 꼬여가지고 전공 질문을 많이 따로 못 해드렸던 때도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워낙에 이제 이미 이 힘든 과목을 세법 회계를 다 하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기껏 공부해놨는데 입에서 안 나오는 그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자기 실력보다 자기의 노력보다 더 저평가되는 거는 좀 아니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제가 전공을 이번에 조금 더 프린트님 뭐냐 하겠다고 해서 회계쌤이 그 프린트 많이 드리면 싫어하지 않을까 막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피드백 받아가면서 딱 소화하실 수 있을 분량만큼만 제대로 된 자료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사실은 세무직은 정말 괜찮은 직렬입니다. 물론 초창기는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릴게요. 첫 직장은 원래 세무직 아니어도 힘들어요. 맞죠? 내가 첫 직장이기 때문에 힘든 거를 세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살짝 얹어져요. 그걸 좀 빼고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직렬이에요. 저는 제 딸이 세무직 공무원 하겠다 그러면 대학교 가지 말고 바로 노량진으로 와라 할 거거든요.
걔가 저를 거절하고는 있지만 나는 엄마 수업은 안 듣고 다른 선생님 수업 들을 거야. 수업 시간에 뭐 얼마나 사람을 질질 볶겠어 하기는 하는데 한다고 하면 여기 데려와서 앉혀놓으려고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강의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강의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면접 이번에 자신 가지고 열심히 잘 보시고요. 이번 시간은 세무 전공에 대한 질문 해드렸고요. 세 번째 타임에 이제 Q&A 모아가지고 하도록 할 테니까 지금 이번 시간에 좀 궁금한 사항 생기셨으면 그것도 적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타임은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받으려고 인사한 건 아닌데.